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가운데 이번 주 역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입니다. 지난주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2%대, 나스닥 지수는 3%대 폭락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S&P 500 지수 약 75%가량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캐터필러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또 일라이 릴리 등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실적 중 78%가량이 실적 예상치를 초과했고 59%는 예상보다 양호한 매출 실적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한때 비트코인이 5% 이상 급락하면서 5만 8천 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비트코인의 1차 지지선은 5만 5천 달러 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장마 이후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에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전력 수요의 일별 최고치는 8월 7일 93.6기가와트였는데 올해도 비슷한 시점에 작년 수준의 수요 폭증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5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경기 침체의 공포, 이른바 아래 공포가 뉴욕 증시를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연이틀 급락하게 되면서 한 주를 아쉽게 마무리했는데요. 전날은 미국 제조업 PMI의 둔화로 이 업황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면 이날은 고용 악화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7월 실업률은 2021년 10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 경기 침체 진단지표 중 하나인 3회 법칙에 경고벨을 울리게 됐는데요. 또 설상가상으로 실망스러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은 8.8%, 여기에 대규모 인원 감축과 더불어서 이 배당 지급 발표 중단을 선언한 인텔은 무려 26%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전거래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2는 9월 빅컷 가능성을 무려 72.5%까지 크게 높여 잡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오늘 우리 시장 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4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코스피, 오늘도 4% 가까이 크게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 2,570선이 무너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투매 흐름이 이어졌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외국인이 나홀로 거센 투매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4% 이상 크게 주저앉았던 코스닥, 오늘은 3.65% 마찬가지로 거센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75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수세로 동반 전환을 했지만요. 오늘은 개인이 매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역시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이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반도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 중국 수입 시장에서 2위 자리를 되찾은 가운데 대중 수출 회복의 주역이 바로 반도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9%가량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 기간의 평균 대중 수출 증가율인 10.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 전거래일 기술주들의 약세에 강하게 흔들렸던 반도체, 오늘 과연 어떤 종목에 주목해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가 빠졌는데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많이 빠지면 한 4%도 빠질 수도 있었던, 3% 빠지고 4% 빠지면 16,500을 나스닥 기준으로 깨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그거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3%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2.4% 줄은 거는 좋았는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더 빠졌거든요, 전날. 근데 오늘 아침부터 나스닥 선물이 아침에는 마이너스 1%대였다가 1.5%, 그러니까 2%대까지 확대됐다가 지금도 1.6% 정도 빠지는 것까지 제가 보고 왔는데, 일단 나스닥 선물이 저게 약한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포하고, 그러니까 공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럼 이게 하락장으로 내려가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전히 상승장 속에 있는 가운데에서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이 지금 너무 과격하게, 원래 조정이라는 게 천천히, 우리가 이제 매를 맞더라도 뭐 회초리로 뭐 100대 맞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뭐 아프게 엄청나게 아프겠지만 회초리로 100대 맞는 경우는 이렇게 나눠서 맞는 경우랑 그다음에 정말 무식하게 몽댕이로 그냥 세게, 그렇죠? 그렇게 맞는 경우랑 분명히 충격의 차이는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 뭐 천천히 조금씩 조깅하듯이 매일같이 하는 거랑 하루 몰아가지고 40km를 왕복으로 80km를 뛴다. 그건 죽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과격하게 조정이 지금 세게 나와서 그런데 마치 이게 지난번에 2019년도 7월 달에 있었던 일본 불화수소 이슈 있을 때처럼, 아니면 과거에 무슨 유럽 신용위기 터질 때처럼 그냥 과격하게 이제 쾅쾅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가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리겠다라는 뜻인데, 자, 미국 시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자, 일단 다우존스는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가지고,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저런 지금 나스닥이 2% 이상 빠진다 그러니까 다우존스도 같이 흔들리겠죠. 그 전저점 이제 테스트로 가겠죠.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 그럼 이제 완벽한 애들은 이제 박스권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하락장이나 추세가 깨지는 않았어요. 월봉으로 봐도 마찬가지. 요 정도 흔들렸다고 해서 추세가 깨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이렇게 깨져야 돼요. 여기가 깨지고 일쯤으로 내려갔을 때 이 추세의 흐름이 여기 저점이 깨져서 뭐 요 정도 내려가서 이렇게 머리가 꺾여갖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추세가 깨지는 거지만, 지금 다우존스는 그냥 여기서 점 하나 지금 하나 나온 거예요. 월봉상입니다. 월봉상에서는 점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는 강세에 있는데,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빼고 있는 그 이슈 자체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미국이 망할 정도도 아니고, 뭐 아래 공포, 그다음에 경기 침체 이슈는 작년에도 자주 들었던 얘기고 올 초에도 있었던 얘기였습니다. 작년에는 자주 얘기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나서도 미국 장은 열심히 잘 올라왔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번에 얘기 나오는 게 빅스텝을 2번에는, 그래서 빅컷 얘기가 나오면서 8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FOMC가 없어요. 8월 달에는. 그래서 9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다음 뭐 또 10월 달에도 한 번 하고, 그렇게 해갖고 0.5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는 나와주는데, 그럼 그런 얘기가 좀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나스닥 선물이 2% 빠질 게 아니고 조금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1% 이내로 줄어들면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금요일 날 많이 빠졌으니까 좀 반등을 줄 텐데 전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2% 깨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 얘네들 하락 N자로 내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뭐 얘네들이 내려가고 싶은 거를 뭐 막을 수는 없죠. 이렇게 하락 N자로. 그러니까 큰 추세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하락장으로의 전이는 아니고요. 그냥 많이 올라가서 조정받는 건데, 그 조정받는 핑계를 아래 공포 내지는 경기 침체 여기다 두놓고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요만큼 흔들렸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얘네들이 이만큼 흔들리는 것만큼 빠지고 있어요. 봐봐요.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금 벌써 어제 빠지고 오늘도 빠지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 왕창 깨지는 그 흐름까지 한꺼번에 먼저 미리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먼저 반등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먼저 빠지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기 전에 먼저 반등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시장이 반등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반등 주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겠고, 이미 종목들 많이 싸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하락장이냐? 그거는 아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락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꺾이거나 그러지 않죠. 점점 수출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주들 실적 좋아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램 가격 상승하고 있고 좋아요. 경기에 대한 그 지금 뭐 침체 우려도 완벽하게 침체 우려가 뭐 됐다 뭐 이게 아니고, 원래 우려가 10%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25%로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고용 지표가 지금 안 좋아졌으니까. 근데 뭐 고용 지표 저에게는 뭐 매번 나오는 얘기잖아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1년에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좀 과하게 지금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천천히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래 떨어지는 거 좋다 이거예요. 뭐 2,600으로 내려가는 거 좋긴 좋은데 내려오더라도 뭐 정도껏 천천히 좀 반등을 줬다가 또 천천히 이런 식으로 매를 맞더라도 해처리로 100대 맞으면 좀 맞을만 한데 지금 한 방에 팡팡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충격이 크고 공포가 클 겁니다. 저는 그래서 버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락장 아니고 미국 경기도 저 얘기가 나온 이후에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러니까 오늘도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저렇게 안 좋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선물이 하락 인자로 빠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빠진 다음에서는 아마 좋은 얘기로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계속 안 좋아져서 미국 경기가 망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실업자가 막 나오고 막 그래갖고 뭐 미국이 뭐 존재가 지금 막 없어질 정도로 뭐 그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지난번처럼 조금 안 좋다라 그러면 미국에도 돈 풀 겁니다. 뭐 최근에 금리도 안정화되고 물가도 안정화됐으니까 돈 풀어도 되죠. 뭘. 돈 열심히 풀어갖고 또 다시 물가 올린 다음에 또 사람들도 그렇죠. 고용 또 늘리고 또 돈 열심히 풀어가지고 다시 또 금리 또 잡으면 되는 거니까 물가는 또 다시 잡으면 되죠.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얘기만 나와도 미국 시장은 반등을 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반응은 안 하니까 일단은 나스닥 기준으로 이까지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6,000에서 여기 16,550 요 정도 라인에 하락 N자. 그러니까 여기 17,750을 돌파가 안착이 됐으면 18,000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이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그래서 17,750을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만 돌파했으면 완벽하게 바닥을 치는 건데 저거를 못 쳐가지고 바닥 치는 확률의 높은 수준으로 왔다가 갑자기 저점이 깨지면서 하락 N자로 차트는 상승 N자냐 하락 N자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일단 그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이 돼서 장이 안 좋아져서 진짜 미국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 그거는 말이 바뀔 거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자. 그냥 많이 올라갔다가 걔네들이 그냥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이에요, 조정. 조정을 너무 좀 급격하게 봤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더 세게 일단 뭐 일본 시장 떨어지듯이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은 엔캐리 자금 뭐 해소한다라는 얘기서부터 일단 금리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충격과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 얘기 같이 맞물리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서 같이 빠지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다른 나라 올라가도 좀 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그 누구보다도 선반영하고 먼저 빠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너무 많이 과하게 빠졌. 다우존스로 따지면 지금 이쪽에 있어야 되고요. 나스닥하고 따지게 되면 이쯤에 있어야 돼요. 지금 딱. 근데 지금 이만큼 빠지니까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빠질 거를 선반영해서 먼저 미리 좀 빠지고 있는 경우인데 일단 하락 N자로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떨어져도 자 과거에 여기가 2019년도 7월 달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가 이제 일본 불화수소 이슈 있을 때 포토레지스트리 경제 제재 있을 때 흔들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 좋은 경우에서도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달 지나니까 결국 다시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얘기로 인해 가지고 진짜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 수출이 좋다가 갑자기 반도체가 적자가 난다든지 뭐 기업들이 도산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는 안 갈 것 같고 또 말 바꾸기 또 미국 시장에서는 또 말이 또 바뀌면서 또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나오고 돈 푼다는 얘기 나오면서 또 많이 빠졌다고 또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막 지금 주워 담으면 안 되고 미국 시장은 지금 저점 테스트 16,500을 지금 내려왔고 그 라인도 지금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밤에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깨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미리 깨진 거 보니까 깨질 것 같아요. 그럼 깨지면은 16,000과 15,500 요 라인으로 하락 N자로 미국 시장 하락 N자를 모양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림을 그려요.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상승엔 하락엔. 그래서 지금은 하락 N자의 모양을 잡은 것 같으니 그게 마무리가 될 때까지 경고망동하지 말고 상승장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막 지금 하락장처럼 지금 무슨 폭탄 맞는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뭐 중동에서 전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폭탄 맞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이 보이긴 하겠지만 하락장은 아니에요. 그냥 상승장 속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흐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이틀 만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종목들이 지금 폭락하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상황은 또
반전되고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가장 먼저 짚어보고 왔는데요. 이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휘청이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지금의 이 시장 상황, 하락장이 아닌 이 상승장 속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되 그 조정폭이 다소 과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걱정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장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전자 연이틀 나와줬습니다.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 흐름 보자면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밀려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5% 이상의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어느덧 75,600원 선까지 밀려난 삼성전자. 전문가님, 오늘은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변동폭이 더 크네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하이닉스는 전날 너무 많이 빠졌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실적이 나쁜 얘기는 없습니다. 기사를 다 찾아봐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2분기 실적 좋게 나오고 있고 3분기도 더 좋게 나올 거고 4분기도 계속 좋게 나오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이 갑자기 차익 실현, 제가 볼 때는 그냥 차익 실현의 핑계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뺄 얘기가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차익 실현 해놓으면 나중에 또 올리기도 좋잖아요. 많이 빠졌고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뺐으니까 나중에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도 정부가 또 나서겠죠. 갑자기 또 후보들이 내가 또 나서가지고 이걸 해결하겠다 내지는 뭐 주가를 어떻게든 뭐 띄우기 위해서 돈을 넣으면 됩니다. 돈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다시 경기 부양을 시키면 뭐 과거에서도 많이 썼던 방법들이죠.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거죠. 돈을 풀어가지고 결국은 이 사태를 또 금리 인하를 또 하고 뭐 이런 사태가 또 이제 해결이 되면 또 이제 반등 주게 되면 그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데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얘네들이 빠르게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는 다른 거에 좀 늦겠죠. 개별주보다는. 물론 개별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갑자기 폭락이 나오게 되면 테마주들이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과거에 일본 불화수소 이슈가 터졌을 때처럼 갑자기 급락을 하지만 또 반등을 줄 때는 원래 자리까지 올려주는 데는 또 대형주, 또 삼성전자가 항상 그랬어요. 여태까지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게 됐을 때 삼성전자가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지난주에서도 그래서 지난주에서 금요일 날 드렸을 때에서도 지금 전저점 자리 정도 있는데 분할 매수를 해라. 왜냐면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저점을 깬다라 그러면 아직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지면 근데 삼성전자에 물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면 물려도 얘네들은 물렸던 자리에서 원래 자리. 그래서 삼성전자도 결국은 물렸다가 뭐 9만 전자면 거의 신고가권이죠. 그 정도까지는 어차피 올라가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최근에 여러분들 추천했던 가격대 이상대로 올라갈 것 같아서 안전하게 그쪽을 얘기를 했던 건데요.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 어떤 하이닉스는 어제보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덜 빠지는 경우지만 삼성전자는 오늘 많이 빠지니까 삼성전자를 전날 샀던 사람들은 확인 매수가 아닙니다. 확인 매수라는 건 미국 시장이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 확인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있을 때서는 그냥 분할 매수 정도로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런 장점이 있는 어떤 장점? 크게 안 빠지고 시장이 반등 주게 되면 결국은 원래 자리로 꼭 가는 종목 중에 1등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가격 전략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저희 매수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7월 29일과 30일 SK하이닉스 각각 19만 4,600원 그리고 18만 8천 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29일 기준으로는 3.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0일 기준으로는 7% 이상의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7월 31일 삼성전자 8만 1,300원 선을 만나봤는데요. 5.9%, 약 6%에 달하는 수익률 거두게 되면서 3일 연속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8월 1일 서전기전 5,800원 짚어주셨는데 0.7%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8월 2일 삼성전자 8만 70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767.63%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다 같이 짚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삼성전자가 오늘장의 표적 종목이 되어줄 텐데요. 과연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다시 한번 짜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종목들 뭐 다 빠지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이게 2%대에서 1%대로 줄어들고 1%대에서 뭐 0. 몇 프로 줄어들지만 아까 2%대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마이너스 2.5로 지금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이 오늘 한 번 더 빠지겠다라는 지금 얘네들이 그런 공포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종목들이 바닥을 치질 않습니다. 근데도 삼성전자를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전날도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떨어져도 떨어지죠. 종목들이 떨어지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테마주들은 더 많이 빠집니다. 2배 가까이 빠져요. 그러니까 얘가 한 5% 빠지면 다른 애들은 기본 10% 빠지고 얘가 10% 빠지면 다른 20% 빠집니다. 그 다른 애들이 20% 40% 떨어지면 반등 줄 때 딱 그 정도 폭 내에서 그러니까 40% 빠진 애들은 한 30%까지는 올라옵니다. 20%는 당연히 올라오고 40% 빠지면. 근데 삼성전자는 급 떨어지는 폭이 5% 10%만 돼도 다른 종목들보다 덜 깨지는 거죠. 근데 반등 주게 되면 그 정도 폭은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기 8만 원, 8만 2천 원, 예를 들어 최근에 8만 5천 원 여기 회복하는 게 여태까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다가 올라올 때에서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그 싸움이지만 다른 개별주든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 올라오지는 않잖아. 일부만 복구가 되거나 그러는데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딱 하나잖아요. 시가총액 1위 종목.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리를 회복을 해주는 그 회복력만큼은 확실하게 삼성전자를 대신할 수 있는 종목이 딱히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이닉스를 얘기하긴 했지만 그건 시가총액이 커서 얘기한 거고 삼성전자는 여태까지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여기서 공략하다가 물렸었어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종목들 막 10%씩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깨지는 게 그거보다는 덜하죠. 5%, 7%, 8%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빠져도 마찬가지. 더 빠져도 다른 종목도 20%, 30% 빠져도 얘가 15% 빠져도 걔네들보다 덜 깨지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거를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또 반등 주게 되면 어차피 삼성전자 시가총액 500조짜리 개인들이 500조 안 갖고 있습니다. 다 자산운용사나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자사주로 갖고 있거나 뭐 이런 물량들이 많지. 그래서 결국은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하는 이틀 정도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미국장도 빠질 만큼 다 빠져서 말이 바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아직 덜 빠져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다 말았는데 그래서 이게 한 번, 두 번 더 빠져서 이 저점을 찍게 되면 반등이 나오겠죠. 그때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 저점에서 뭐 저점은 7만 2천 원대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전날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마찬가지 분할로 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바닥이 안 나와서 그래요. 분할로 공략을 하는 관점에서 오늘은 어쨌든 전날 샀던 사람, 그다음에 오늘 샀던 사람, 또 내일 또 빠지면 내일 7만 2천 원에 샀던 사람 모두 다 수익으로 바뀔 것 같아서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 가격 75,700원 이건 분할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이 아직 바닥을 안 쳤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바닥을 안 쳤기 때문에
그냥 분할로 접근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75,700원 삼성전자 오늘의 표적 종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75,7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전자 매수가는 75,7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 특히 오늘따라 더더욱 이 종목 상담 고민이 더 커지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 열심히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저희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현재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저희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삼표 시멘트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3,840원 그리고 비중은 2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표 시멘트 지금 이 시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5.9%가량 약 6%에 달하는 강한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3,11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과연 이 삼표 시멘트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까요? 자, 지금 테마주들도 지금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스피 하락 종목수 936개. 진짜로 유럽 신용 위기 예전에 그때 생각이 날 정도로 지금 다 빠집니다. 코스피도 1,590개가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도 올라가는 게 거의 없어요. 올라가는 거 53개. 그러니까 1,596개, 거의 1,600개 정도가 지금 하락한다는 얘기니까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패닉에 빠져서 공포에 지금 던지는 겁니다. 막 떨어지니까 지금 미선물이 떨어진다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다 지금 저런 식으로 전부 다 떨어지죠. 지금 오늘 안 빠지는 종목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테마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날 강했던 제약 섹터들도 다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지금. 그나마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전쟁 이슈, 중동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관련 전쟁 이슈 관련주, 그다음에 유가 관련주 딱 두 개만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지금 다 떨어지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아마 지금 질문하신 분들도 이게 왜 떨어지느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그냥 장이 빠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장이 빠져서 흔들리는 거고 다행히도 이 전저점은 지지가 되고 최근에 이슈가 이제 댐 뭐 14개 짓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시멘트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거는 재료 소멸이기보다는 장이 빠져서 그런 거니까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 돼요. 아직 뭐 재료는 아직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니까 또 많이 빠졌으면 또 시장이 반등을 주면 근데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뭐 미국 시장이 반등을 세게 준다 그러면 내일서부터 반등을 노려보면서 뭐 추가 매수도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3,800원대 사신 거는 그 댐 건설 이슈가 나올 때에서 그냥 고점에서 사다가 이제 물리신 건데 반등 주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테마주들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정상적인 종목들은 미국 시장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저점이 깨지고 뭐 이렇게 더 떨어지고 뭐 그러는 경우들도 있지만 오히려 테마주들이 안 떨어지고 잘 버티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 잡주라 그러죠. 잡주는 시장과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애들이 몇몇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거나 변동성도 세지만 버틸 때에도 좀 이상하게 또 동떨어지게.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테마주들은 더 많이 빠집니다. 더 흔들리고. 근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떨어짐이 멈추거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테마주들은 빨리 또 올라가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일부는 떨어져도 별로 안 빠지고 그렇게 버티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는 이제 전저점까지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버티셨다가 시장이 반등 주는 게 미국이 확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지금 뭐 금리나 지금 빅스텝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그걸로도 미국 시장이 멈추지 않으면 또 다른 카드를 또 꺼내거나 어쨌든 미국 시장의 경제, 우리나라 시장 뉴스보다는 미국 시장의 뉴스에 우리나라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서 혹은 미국 시장에서 저 주식시장을 두고 가만히 두지 않아요. 분명히 뭔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좀 참으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수젠텍이요. 휴젠텍. 예, 예. 수젠텍. 예, 예. 자, 다른 종목들은 열심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제 오늘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됐을까요? 9,000원에 10%입니다. 9,000원에 10%. 예, 예. 그럼 물렸다가 이제 드디어 수익이 나신 건 게 같은데 맞죠? 예, 예, 예. 지금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이슈가 터지면서 그쪽으로 이제 시세가 몰리고 있는데, 지금 물렸다가 지금 올라오는 경우니까 절반은 그냥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 나올 때. 아, 수익이 날 때예요. 네, 수익이 날 때.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니까 이제 종목이 몇 가지로 몰리긴 하는데, 이게 또 갑자기 또 시장이 또 반등을 주게 되면은 이게 또 올라가 주질 못하고 이게 또 오히려 더 빠져버려요. 아, 예.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여전히 뭐 아직 그 코로나 이슈가 지금 전날 터져가지고 막 하여튼 이번 코로나가 뭐 변이 비슷한 건데 되게 독하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슈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분들도 몇 분 제가 보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그 이슈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다시 더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5,000원짜리가 지금 최근에 2주 전만 하더라도 5,000원도 안 됐던 종목이 지금 벌써 9,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예. 절반 정도는 수익 났을 때 팔았다가 흔들렸다 싶으면 또 더 팔고,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게 되면 주워 담을 종목들도 많고, 예, 예.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오늘 또 폭락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걱정 있으실까요? 흥하해운이고요. 어떤 거요? 흥하해운이요. 흥하해운. 네, 2,800원에 10%예요. 그래도 이거 수익이네요. 네. 자, 지금 이제 해운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이유는 아실 거고, 지금 이제 유가 관련주도 급등하고 미사일 관련주도 급등하고, 지금 해운주들도 뭐 최근에 뭐 소식들을 보면은 뭐 중동 사태뿐만 아니더라도 운임 가격 상승을 하고 물동량들도 상승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 애들은 강한데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틴다는 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로 버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차트도 그냥 바닥에 있고 바닥에서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네. 계속 뭐 운임가격 상승 내지는 지금 전쟁으로 인한 이슈로 그쪽 중동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3,500원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뭐 다른 종목들은 폭탄 맞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흔들려봤자 어차피 운임가격 상승하는 이슈들은 계속 지금 살아있단 말이죠. 네. 조선주에 대한 뭐 좋은 얘기들도 살아있고, 그러면 눌려도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이렇게 빠져봤자 2,500원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또 3,500원, 또 4,000원. 그러니까 안전해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서 보유 말씀드릴게요. 3,500원까지 보면 될까요? 3,500원에서부터 4,000원 사이가 네. 왼쪽에 보는 그 저항대 그 부딪히는 자리가 있죠. 네. 그때 이제 물량이 들어왔던 애들이 있어요. 네네. 그때 땡겨 올렸던 거래가 실려 있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거기서 안 팔면 되는데 걔네들이 팔면 빠질 수 있는 저항대니까 네. 3,500원서부터 4,000원 사이에서는 매도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 네네. 하여튼 지금 자리에서는 안전할 것 같으니까 보유하셔도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69,803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말씀 주셨는데, 이 반도체 약세장에서도 계속해서 독주를 펼쳤던 제약바이오, 오늘만큼은 조정을 면치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흐름 체크해 보자면요. 6% 이상 강한 낙폭 밀려나게 되면서 78,500원 선 지켜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시긴 하지만 워낙 강한 조정을 받았다 보니까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는 시장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적당히 빠지면은 많이 올라왔던 애들도 적당히 뭐 빠지거나 강하게 버티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죠. 코스피가 지금 벌써 2,600을 확 깨갖고 지금 나스닥 지금 오늘도 코스피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얘도 어쩔 수 없다. 자, 매수 가격 69,803원 아직 수익 중에 있으신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은 절반 정도는 파셔도 된다고 봅니다. 일단 얘도 여기 단기 추세가 일단 이탈이 됐죠. 시장을 거스르는 종목들은 몇 있어요. 오늘의 그 전쟁 테마주들 뭐 몇몇 애들 거스르는 애들 그다음에 아까 봤었던 그런 제약바이오 뭐 해운주들 몇몇 애들은 있지만 대부분은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여기가 저점이 깨졌죠. 저점이 깨지고 추세가 깨지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여기하고 또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시장이 오늘 또 빠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저점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요까지 하락의 한자까지는 그래요. 이쪽까지는 뭐 내려올 수 있다가 치더라도 이 밑으로는 이제 언더슈팅으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언더슈팅이라는 얘기는 좀 더 과하게 그러니까 요까지 빠져야 되는데 과하게 더 빠지면 그 자리는 언제든지 시장이 조금만 좋은 얘기만 나와주면 그 자리는 언제든지 복구가 되는 반등을 주는 자리지만 어쨌든 빠졌다가 더 빠지게 되면 종목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더 폭락이 나고 더 빠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종목들이 안 빠졌던 애들이 툭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수익이 났거나 아니면 지금 막 빠지고 있는 종목들 저런 종목들은 일단 이제 이탈 나오는 거니까요. 리가캠은 단기 이탈 추세는 얘도 안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7만 원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7만 원까지 버틸 생각은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절반을 팔았다가 7만 원 쪽으로 내려오면 그때서 다시 뭐 재매수를 노린다든지 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것도 개인들은 쭉 팔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사다가 지금 폭탄을 맞고 있는 시장에서 얘도 떨어지는 거라 어쨌든 얘도 뭐 피할 수도 없죠. 잘 버텼다가 금요일까지는 잘 버텼는데 오늘 이제 폭탄을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폭탄도 버텼다가 순환매 맞으면서 폭탄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빠진 애들은 잘 안 빠지더라도 안 빠졌던 애들이 지금 오늘 같은 날에서는 그런 애들이 떨어지는 거니까 얘는 수익일 때 한 절반만 일단 차익 실현했다가 더 떨어지면 다시 재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나라셀라요. 나라셀라 신규 준 것 같은데 자,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자, 지금 TV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TV 소리를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저랑 통화를 하셔야 돼요. 예. 속도가 좀 느려요. 그 TV가 한 5초, 3초 이렇게 느리기 때문에 아, 네, 예, 20% 정도 보고 있어요. 비중 20%. 예.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아, 4,655원이요. 4,655원. 그렇게 뭐 크게 물리시지는 않으셨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나라셀라 시가총액 546억. 지금 보니까 뭐 주류 관련주로 되어 있는 4,900원에 매입해가지고 네. 물타기를 한 거예요. 4,900원에 물타기를 해서 최근에 이거 이름이 좀 바뀌었나? 이거 또 주류 관련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 뭐를 맞아요. 예, 주류 관련주인데 이게 이제 탄산음료를 파는지 맥주를 파는지 아, 그거에 막걸리 와인이네요. 와인이요. 와인. 예. 와인이네요. 와인을 공급받고 국내 유통망을 팔고 왜 그거를 여쭤봤냐면은 유통 관련주 쪽에서 그래도 주류 관련주인데 지금 여름이니까 이제 맥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이다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하도 예. 더워서. 그래서 그쪽이면은 좀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이제 와인은
그쪽하고는 와인 관련주들은 그쪽하고 별로 연관이 없어서 그렇죠? 날씨 덥다고 네. 뭐 와인을 더 많이 사 먹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차트가 다행인 거는 막 폭락이 안 나오죠. 폭락이 안 나오는 거는 다행이고 차트가 일단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고 그들만의 리그로 지금 펼쳐지는 종목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별 상관없이 그냥 빠지고 싶으면 빠졌다가 올라가시면 올라 변동성이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큰 변동성이 없었네요. 뭐 2%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오늘도 3%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잘하면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면 한 4,7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물타기 하신 거잖아요. 예. 단가 낮춰서 어쨌든 올라오면 빠져나오려고. 네.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피레친처럼 이렇게 한 번씩 들어주죠. 예. 이거 단기간에 갑자기 팍 이게 왜 생기는 거냐면 누가 매집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매집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누르면서 매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나중에 더 빼갖고 밑에서 매집해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칼등 강도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윗꼬리를 계속 하면서 지금 올라왔다가 쫓아 들어가는 사람들 두들겨 패고 해서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이게 뭐 1분 만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10초만 올라가다 떨어질 수도 있고 피레치처럼 확 들어주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자리를 잘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은 매일 아침마다 그 매도 가격을 내놓아야 돼요. 그럼 매도 수익에다가 가격은 얼마 정도? 원하는 가격대로 뭐 4,660원에 내놓겠다 그러면 5원 먹고 팔겠다 그러면 되고 아니면 65원 먹겠다 그러면 65원, 70원이면 70원 어쨌든 수익 나는 만큼에다가 대놓으면 얘가 피레침으로 샥 들어줬다가 샥 들어오다 딱 떨어지는데 그게 4,800원 찍어다 떨어질지 5,100원 찍어다 떨어질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분차트로 나중에 돌려보면은 이때 당시 보면은 뭐 한 1초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이런 경우일 거예요 아마. 이게 막 10분 동안 떠 있거나 뭐 1시간 동안 떠 있거나 이게 아니고 잠깐 올렸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대놓고 있지 않으면 못 팔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예, 이해는 되고 지금 계속 5,100원에 내놔도 되나요? 네? 5,100원에 내놔도 되나요, 그럼? 근데 5,100원 내놨는데 4,700원 찍고 내려가게 버리면은 이제 못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지금 수익 나면은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으로 좀 물타기 하신 것 같아서 예. 저는 그래서 4,660원에만 내놔도 되지 않나. 어쨌든 얘가 샥 하고 얘가 이때 꼬랑지를 보니까 한 달에 한 2번씩들은 그렇게 하네. 한 달에 2번은. 그래서 한 달에 2번에 한 번씩 기회를 주면서 빠져나올 기회를 주면 한번 파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4,660.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장 주인공이죠. 삼성전자 지금 이 시각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5% 이상의 낙폭 보여주게 되면서 75,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9%에서 4%대 낙폭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이 외국인의 거센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 시장 4.5%가량 낙폭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2,55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역시 강한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 4.8%, 장 초반에 비해서 하락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어느덧 750선이 무너지고 74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시장 나란히 4% 이상의 이 하락폭 기록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중간 시장에서 일단은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빠질 만큼 빠진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바닥은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도 빠지겠다라는 지금 뉘앙스를 너무 많이 주죠. 나스닥 선물이 아침에 1.2%대에서 1.5% 늘고 지금은 2%대에서 또 2.3%대로 늘었습니다. 물론 저 떨어지는 게 언젠가는 멈춰요. 돌도 계속 산 위에서 굴리면 돌이 계속 굴러 떨어지다가 뭐 지구를 뚫고 내려간 다음에 저 지구 밑으로 가고 명왕성으로 내려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산 위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걸립니다. 그리고 산 위에 꼭대기에서 던진다고 쫙 바닥에서 그렇죠? 1,900m짜리 산 위에서 던진다고 해서 0m로 떨어지진 않아요. 중간 어느 턱에서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도 자 보면은
여기서 떨어뜨린다 그래서 주구장창 떨어지진 않습니다. 지금 굉장한 공포로 지금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의 공포는 저건 딱히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의 공포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지금 뭔가가 악재가 있나 할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 나오는 이제 뭐 댓글들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하나 뭐 이런 정도의 왜냐면 지금 진짜 우리나라 전쟁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뭐 전쟁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도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상황이 좀 말이 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거 2.4% 빠지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뭐 미국 시장이 2.4% 안 빠진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빠졌고 여기도 빠졌고 이때도 빠졌고 이때도 빠졌고 이때도 빠졌고 그렇게 뭐 2.4%씩 빠지는 거는 수두하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 걔네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경기 침체,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시기적으로 놓쳤다. 뭐 이런 얘기로 인해서 지금 떨어뜨린다 그러는 그럼 미국에서 나올 얘기는 뻔하거든요. 어느 정도 더 떨어지면 오늘도 빼트리면은 뭐 그런 얘기 나오겠죠. 경기 침체가 뭐 현실화될 수도 있다. 현실화된 게 아니고 여태까지 좋았으니까 그렇죠? 지금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이제 종목들도 떨어지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그걸 또 살리기 위해서 뭐 돈을 또 투입하겠다 내지는 뭐 금리 인하를 강하게 0.5%씩 뭐 내년까지 10번 하겠다. 뭐 제로 금리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다시 미국 시장은 그걸 또 환호하고 또 다시 반등을 주고 또 미국 경기는 또 아니 뭐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은 또 견고하다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올라갈 것 같은데 하여튼 미국 시장은 전날까지 많이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완전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마 신용 물량들을 이번에 다들 그냥 그쵸?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4.45. 마이너스 4.45. 지금 그러면 유럽은 선물이 그러면 폭탄 맞고 있느냐? 유럽은 지금 영국 0.5%입니다. 프랑스 0.6. 지금 해외 시장의 나스닥 선물이 좀 조금 떨어진 건 맞지만 너무 좀 과민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유럽 선물도 유럽 시장이 전날 좀 빠지긴 했지만 지금 유럽 선물이 1%도 안 빠지고 있거든요. 독일 0.4%, 프랑스 0.6%, 영국 0.5%. 근데 우리나라 시장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일본 시장 떨어져서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좀 이거는 좀 과하다. 이렇게 과한 현상이 나오게 되면 미국 시장 반등 나오고 일본 시장 반등 나오고 유럽 시장 반등 나오면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좀 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도 별로 그렇게 크게 위험한 무슨 뭐 미국 경제가 망해가지고 뭐 없어질 정도 뭐 그런 흐름도 아니고 그냥 우려감으로 흔들리는 건데 우리나라가 좀 과민하게 좀 반응하는 거니까 여기선 투매하지 마시고 일단은 관망하면서 뭐 삼성전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분할 매수를 권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그쪽은 살아날 것 같으니까 실적이 좋고 앞으로 미국이 또다시 IT 섹터들이 또다시 올라오고 AMD, 엔비디아 또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삼성전자도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은 관망하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를 일단 오늘 밤이든 내일 밤이든 미국 시장이 하락이 멈추기를 좀 기다리면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미국 증시 저점 테스트에 돌입한 모습이고요. 오늘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면 미국 증시 반등 확인 후 공략하시는 전략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삼성전자 연이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